여성복지의 대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여성복지의 대상을 요보 대상자로 살펴보면 뭐 가정폭력, 성폭력 피해자라던가 뭐 생존자, 그리고 이제 뭐 성매매 여성들, 그리고 일반적인 대상으로 살펴보면 일반적인 뭐 여성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이제 많은 경우에 이제 결혼을 해서 이제 가족을 꾸리는 경우에 여성이 주로 자녀 양육과 그리고 노인 부양, 그리고 이제 가사나 아이 돌보는 일을 하면서 주로 이제 그 생계에 대해서 경제적인 일에 종사하면서 가장의 역할을 남성들이 하는 경우가 있었던 거죠, 과거에 많이. 요즘에 이제 맞벌이로 와서는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이제 과거의 이야기로 돌아가서 이야기하면, 이제 그렇기 때문에, 여성들이 많은 경우에 남성에게 종속된 그런 존재로, 생각이 됐던 거죠. 그래서,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남성들이 경제적으로, 수입을, 창출해내는 일을 하고, 여성들이 이제 그런 가사노동이라던가 자녀 돌봄을 함으로 인해서, 여성이 독립적인 인간으로 인정을 받는 것보다는, 남편이나 자녀에게 그냥 속한 그런 존재, 그리고 그들을, 이제 좀 도와주는 그런, 도움을 주는, 그들이 뭐 능력을 펼치는데 도와주는 그런 역할로 이제 여성에 대해서 이제 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여성에 대한 역할이, 좀 규정돼서 이야기가 표면적으로 된 건 아니지만, 어느 사이에 여성들이 그런 것들이 당연하게 됐고, 지금 현대 사회에 와서도 맞벌이를 하고 또 같이 일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경우에 여성들이 추가적으로 가사노동이라던가 자녀 돌봄에 대한 비중이 여성들이 더 많은 시간과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라고 이제 통계적으로도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여성이 처한 상황으로는 이제 우리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요보아동 그리고 일반 여성으로 나누어지고, 이 부분이 가장 이 대상자, 여성이 처한 특성에 따라서 구분하는 가장 흔한 방법입니다. 그래서 요보 대상자라고 하면 주로 이제 저소득층 한부모 가정의 가장으로 있는 여성, 그리고 또 미혼모, 또 뭐 가출, 예를 들어서 뭐 가정 폭력 피해 여성이라던가, 그리고 성매매 피해 여성, 그리고 학대받은 여성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보 여성이라는 것은 이제 정의를 하면 이제 사회적으로 이제 우리가 특수한 문제를 가지고 있는 특수한 문제, 우리가 특수한 욕구라고도 얘기하는데, 그런 여성으로서 자신이 뭐 가정적으로 사회적으로 이런 결함이 있다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뭔가 독립을 하고 살아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 복지국가적인 차원 말고서라도 이제 굉장히 소극적인 복지에서도 이제 요보 대상자들은 복지 대상자에 포함을 시키죠. 그리고 일반 여성은 이제 좀 더 넓은 의미, 광의 복지에서 생각했을 때는 우리 사회의 여성이라면 누구나 경험할 수 있는 문제들을 가지고 있다고 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뭐 여성들이 봉착할 수 있는 문제들 뭐가 있나요? 그쵸? 뭐 출산의 어려움, 뭐 육아의 어려움, 그리고 경력 단절, 그리고 노동시장 재진입에 대한 그런 것들, 문제들, 그 다음에 뭐 갱년기, 뭐 심리적인 그런 문제들, 그리고 여러 가지 그런 뭐 건강적인 부분이라던가, 또는 건강적인, 뭐 경제적인, 뭐 빈곤에 대한 이런 것들이 모든 여성들에게 누구나 일어날 수 있는 문제라고 보여진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이 복지의 대상을 어떻게 볼 것인가 봤을 때 일반적인 여성도 이제 복지 대상자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나는 뭐 문제 없어, 왜 내가 복지 대상자야라고 생각을 한다면 요보 대상자만 이제 복지의 대상자로 보는 경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이 처한 특성에 대해서 보시면, 이제 일반적으로 그
가정적인 사회적인 문제는 가정에서 종속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문제, 그리고 가정에서 여성의 역할과 관계되는 문제로는 가사 노동에 대한 부분, 그리고 이제 가사 노동을 하고 있는데, 자녀 양육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 가사 노동에 대한 경제적인 가치를 매겨봤는데, 어떤 연구에서 매겨봤는데, 보통 그냥 회사에 취직해서 한 달 월급 받는 거하고 비슷해요. 네. 그래서 내가 경제적으로, 그리고 또 내가 경력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가사와, 그리고 이제 자녀 돌봄에 대한 것들이, 사회적 자원으로 봤을 때는 가부장제에서 생기는 성적인 차별, 그리고 성적인 불평등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추가적으로 나중에 이제 나오는 얘기지만,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그 국민연금에서 이제 크레딧 제도, 자녀 출산에 의해서 이제 일정 기간을 더 이제 그 인정해주는, 그 연금을 부은 기간 인정해주는 그런 시스템도 있죠. 그래서 굉장히 바람직하고, 그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져야지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일반 여성들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되는 이제 문제들은, 가정에 종속되는 거, 그리고 또 이제, 자녀와 남편에게 종속되는 그런,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 가부장제에서. 그리고 또 이제 경제적으로, 자녀 양육과 가사노동에 종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수입이 발생하는 일은 아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경제적으로 이제, 자신의 수입이 없기 때문에, 남성에게 좀 의존하게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요보 여성에 대한, 문제라고 보면, 뭐 예를 들어서 한부모 가정이라던가 미혼모 가정의 경우에는 혼자서 뭐 아이도 키우면서 경제적인 활동도 하면서 해야 되는 문제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이제 뭐 경제적인 문제도 더 어려울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또 건강적인 문제도, 왜냐면 자신을 돌볼 시간이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문제도 대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의 역할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제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여성의 역할들, 그래서 이제 뭐 아동에 대한 양육이라던가 노인을 보호하고 돌보는 이런 역할들이 지금 사회가 변화하고 있다고 하지만, 뭐 예전에 뭐 가정에서 아이들을 뭐 100% 다 케어하고, 그 다음에 노인 부양에 대한 부분들도 사실은 뭐 아들이 뭐 부모님을 모신다고 하지만, 과거에는 아들은 뭐 출근해서 없고 며느리가 모시는 그런, 그죠? 시스템이죠. 근데 요즘에는 뭐 그렇게까지는 아니지만, 이제 그런 역할들을 이제 아직도 기대를 하는 이런 그 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우리 집은 안 그런데요 라고 이제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제 그렇지 않은 집도 있지만, 또 많은 가족들이 또 그런 역할들을 기대하고, 심지어는 맞벌이를 하고 일을 같이 이렇게 한다고 하더라도 아이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거나, 또 집안 어르신에 대한 문제가 나타나면, 뭔가 이제 여성에 대해서 그 역할을 좀 기대하는, 그런 우리나라의 문화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여성에 대한 역할에 대한 기대를 중심으로 여성의 대상을 이제 구분을 해 보면, 한부모 가정에 대한 교육적인 보호적인 지원은 이 여성 복지에 또 해당이 되고, 여기에 대해서는 이제 한부모 가정이 지원이 되면, 이제 그 한부모 가정이 이렇게 대상자가 되면 자녀에 대한 교육비라던가 뭐 이런 공방 이용료라던가 이런 것들이 지원이 돼요. 그런데 한부모 가정으로 대상자를 지정받는 게 쉽지가 않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일단 뭐 차량이 있으면 안 되고요. 근데 차량 뭐 요즘에는 뭐 그 아이들을 보내고 자유롭게 이제 조금 시간을 조절해서 일을 할 수 있는 뭐 택배업이나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여성분 중에. 그런데 이제 택배 일을 하려면 차가 있어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경우 이제 안 되고, 또 뭐 이제 수입도 어느 정도 있으면 안 되고, 이런 자산 그 조사를 해서 본인 아이를 키우려고 하는데도 안 되고, 오히려 시설에
그 아이가 시설 대상자는 되는 경우가 있어요. 시설에 가면 그 학비라던가 그런 운영비로 해서 아이들에 대한 지원은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나중에 한부모에 대한 사례를 말씀드릴 때 또 자세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생애 주기별로는 이제 여성들의 출생에서부터 사망까지 이르는 그 인간의 발달 과정의 일련의 과정의 특성에 따라서 이제 그 단계별로 이렇게 나눠서 인간의 발달 단계별로 나눠서 각 단계마다 우리가 발달 단계마다 주어지는 그런 과업들 있죠. 근데 이런 과업들이 내가 준비되지 못하고 또 감당하지 못하는 단계에서 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죠? 사회적인 위험으로 다가올 것이고요. 이런 사회적인 위험, 욕구를 중심으로 여성복지 대상을 선정하는 것. 그것이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른 여성복지의 대상이 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성의 생애 주기에 따라서는 보편적이고 규범적인 생애 사건으로 나누고 또는 생애 주기 동안의 위기적인 사건들에 관련된 측면으로 나눌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생애 주기에서 보면 가족 구성원 사망, 뭐 실직, 뭐 장애 등등 이런 사건들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